직접 만나본 또 6개월 동안 통화를 한 이명수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단히 성격이 강하고 괄괄하고 특히 장악력이 강했다 그래요. (2016년 2월 21일) 있었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서 도저히 잊을 수 없고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사과드리고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될까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서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에 맞불 놓듯 이재명 후보의 160분 녹음 파일로 대선판이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오늘 해보겠습니다. 무속인이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해당 조직을 해산했는데요. 여권에선 김건희 씨와 무속인이 밀접한 관계다라는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건 어느 유튜버가 공개했던 건진법사의 얼굴입니다. 제가 그냥 초상권 침해 때문에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분의 건진법사의 딸, 이분이 자기 후배들, 서울의 모 예대 사진학과 후배들과 함께 찍은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디냐? 점핑 위드 러브라고 김건희 씨가 2013년도에 주최했던 행사입니다. 9년이 됐습니다. 그 관계가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이어졌으니 상당히 끈끈한 관계였다. 예, 김건희 씨 논란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번에 선대위에서 고문을 맡아서 논란이 있었던 이 건진법사를 소개해줬고 건진법사의 딸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 건진법사라는 던모 씨가 김건희 씨 소개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뭐입니다가 아니라 뭐뭐로 추정됩니다. 또는 뭐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추정된다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말의 신뢰성에 굉장히 의문이 가고 특히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김의겸 의원이 그냥 섣부른 주장을 했다 사과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그 연희동 자택을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했다가 사과한 적 있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검찰 사칭 논란이 됐을 때도 우리 기자 때 경찰 사칭하면서 취재했다 이런 말 얘기했다가 또 그 불찰이라고 사과했죠. 그런 과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논란이 됐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죠. 첫째. 그 무속인이라는 전 씨의 딸이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도 와서 일했고 또 그 김건희 씨를 수행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김건희 씨 측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무실 온 적 없다. 수행한 적도 없다. 수행 비서라는 자체가 없다. 그리고 그 전모 씨를 그 캠프에 소개하지도 않았다. 지금 캠프에서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급 인사가 소개를 했다. 설사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가 그 전모 씨를 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선 때 캠프에는 아무거나 다 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무슨 지금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무슨 인물 면접을 관상을 보고 했다라든지 무슨 점을 보고 일정이나 메시지를 정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무리한 주장 같고 지금 이제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께서 설명을 했죠. 당시에 전시회가 굉장히 무슨
점핑 위드 러브 그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의 그 전시여서 예. 사실 그때 그 문재인 그 의원 당시 의원도 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진학과 학생들이 이런 전시회에 한번 그 자원봉사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되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줬고 거기서 사진 찍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순 변호사님, 이도원 의원의 말씀처럼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 김일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바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선이 채 50일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 무속인 논란을 이어가기 위해서 김일겸 의원이 무리한 의혹 제기를 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문제는 아닌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뭐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신년 운세를 본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 주변에 유난히도 어떤 무속인 논란이 많이 있고 왕자 논란, 천공스님 논란 등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국정을 잡았을 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속인들이라든가 무속을 통해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뭐 정치도 반대했다 그랬습니다만 자신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명수 씨를 불러다가 강의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김건희 씨 측의 어떤 주장이 사실과 달랐다. 따라서 전시에 대한 논란도 지금 논란이 되니까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 것이 결국에는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뭐 해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정부나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주팔자를 보고도 이 사람은 김건희 씨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한다는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어떤 문제적인 것이지 이게 뭐 사실로서 확인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말씀은 김건희 씨의 그 해명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응도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고 근데 다만 김의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가 전혀 과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하기보다는 예. 이번처럼 네트워크 본부 해산하듯이 그런 의혹이 있으면 해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김의겸 의원의 이 주장이 사실과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 김의겸 의원은 그거에 또 합당한 조치를 받는 건 또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견진법사가 실상 어떤 건진법사요? 종교단체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등을 툭툭 치면서 사람들 관계자들을 소개하거든요. 아무런 직책이 없는 분이 직책이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과정이 되니까 이것이 곧 비선 실세가 될 수 있다. 아니요, 제 이런 논란인 말은 것입니다. 김건희 씨 소개로 윤석열 캠프에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김의겸 의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이걸 받는다 이 질문입니다.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입김이 무속 논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씨가 거의 완벽하게 윤석열 씨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영향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드급 선대위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거의 한 100개가 넘는 본부가 있었고 우리 후보가 이제 한 가지만 같으면은 99가지가 달라도 합류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하에서 저희가 인적 검증을 세게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선대본을 꾸리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검증은 하지 못했다.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친오빠도 캠프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을 대면서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만 앞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무속인을 김건희 씨가 소개해줬다든지 혹은 친오빠가 윤석열 캠프에 관여했다든지 결국은 여권에서는 혹은 일부 언론 보도들은
김건희 씨의 권력용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억지스러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행사장에 자원봉사하는 젊은 대학생 내지는 젊은 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무슨 법사인데 캠프에 왔다. 이거 연결시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캠프에서는요. 하여튼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회의원 선거 이 대선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또 캠프 안에 가보면 사실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알아서 막 어깨에 이렇게 만지고 막 소개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가 굳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걸 후보가 나는 당신을 모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 민주당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민주당 캠프는 안 그래요? 다 똑같은데도 이런 걸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억지스럽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그다음에 친오빠 올 수도 있죠. 캠프에. 가족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더 이상하죠. 여기는 가족들이 안 온다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관여했느냐. 그러지 않죠. 그런 적도 없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친오빠도 왔다. 캠프 전체를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건진법사 뭐 무속인 아까 저분은 무당이라고 막 그런 표현까지 막 쓰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짜증 확 나시면서 그래 그럼 민주당 너네는 없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그 과거의 캠프에서도 무속인이 있었고요. 그 명함도 파줬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도 무속인이 그 캠프 안에서 알겠습니다. 명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뭐 관여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한 게 6월 9일이죠. 남산에서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새로 만들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드는데 이걸 누군가는 연락도 하고 동선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원래 사람이 없으면 가족부터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처음에 그 저기 이호 여사하고 새 아들이 도와줘서 했고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아예 가족으로 캠프를 꾸렸어요. 원래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 둘 이제 캠프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오빠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시간을 조금 낼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건 이제 경선 중반부터 조금씩 이제 그 관여를 덜 했고 실제로 이제 당에서 이제 후보가 된 뒤에는 실제로 역할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한겨레 보도는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일명 우두머리 헤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국민의힘의 일단 공식 입장 친오파가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다. 설사 초기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촉발된 맨 처음 원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MBC가 방송한 의도가 뭐냐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더니 법원은 맞다.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니까 방송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좀 민주당을 문제 제기하시는데 이 얘기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맨 처음에 예를 들면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온 겁니까? 그랬더니 윤 후보가 국민의힘 관계자가 소개를 했다. 전 누군지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히 설명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캠프에 소개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해명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다음에 뭐냐면 전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영호 씨라는 분이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건진법사의 딸이 김건희 씨를 직접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건진법사의 친척인 김모 씨가 윤 후보를 수행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건진법사의 아들이 캠프에 관계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애초에 제기한 건 아니다 말씀이시죠? 민주당이 제기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김건희 씨 역할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방송상에서 도사들과 대화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러니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7월 달에요. 방송에서 친오빠들과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 이건 경선 캠프라고 할 수 있어요. 9월 19일 날
몰래 우리 캠프의 선거전략본부장으로 와라고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정황상 김건희 씨가 캠프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이 역량이 무속인과 관계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언론에서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기한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걸 문제제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 모든 알겠습니다. 얘기들은 국민의힘과 그 관계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면 되는 문제라 생각해요. 물론 뭐 법여건인 김의겸 의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네, 그다음에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관훈 토론에서 본인이 총장 재임 시 대구지검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신청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회에 걸쳐 반려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관의 지시를 어기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도록 지시한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 건진대사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윤 후보의 고문이다.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도 종종 상의를 해준다. 저 말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의 주장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 조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기밀이잖아요. 그걸 이제 건진법사에게 얘기하면서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아서 영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이런 논란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다만 건진법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실은 이런 말이 새어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진법사가 평소에도 자신이 윤석열 후보에게 조언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도 신천지 같은 곳은 영적인 곳이고 이곳에 어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건데 뭐 사실 여부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무속의 영역이 어떤 정치나 검찰의 영역까지도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한 정치권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그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대구에서 굉장히 그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 우리 탑10에서도 이게 한번 논의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신천지 신도 명단을 알아야지 역학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명단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아마 법무부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은 그 강제로 그 압수수색하는 방법을 원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수사를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특히 종교단체 같은 데는 강제로 이제 그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반발이나 숨권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설득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윤 총장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신천지 쪽하고 협의를 하죠. 그래서 신천지가 그럼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겠다 해서 실제로 명단을 제출했고 그 명단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다 드러난 사실인데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주장은 너무 지금 그 선거 때문에 선거에 몰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지난 대선 때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무속인에게 선대 임명장을 준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후보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 사주를 자랑했었다. 이 영상을 국민의힘이 공유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주를 보면 진짜 잘 나와.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뉴스. 조작된 사주. 조작은 아니고 확인된 사주지. 그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제일 그 점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머니 보고 야를 잘 키우면은 얘가 성공을 해가지고 당신이 반드시 나중에 보관한다. 이 얘기를 내가 그 어릴 때 계속 듣고 자란 거예요. 그거는 그 어머니가 그러면 뭐 어릴 때 잘 교육시켰다는 거죠. 경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저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더라고요. 이게 무속 논란을 국민의힘에게만 공격할 건가? 뭐 이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자꾸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김건희 씨 이제 주변 가지고 자꾸 무슨 법사
그다음에 캠프를 좌지우지하네.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무속인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기독교계의 그 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아마 보수 쪽에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한 아마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억지 주장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선 그럼 이재명 후보는 안 하냐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본인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해놓고 많은 영상을 또 찍어놓은 거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점쟁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사주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 같은데 뭐 점쟁이가 결국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나라고 뭐 그렇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잘린 거 아닌가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바라보시는 저는 사실 그 지점이 걱정이 돼요. 국민들 한 사람으로 요즘 국민들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아유 텔레비전 보기 싫다고 계속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진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 혐오다. 네, 자꾸 이러니까 저희도 사실 방송하는 우리도 힘든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예, 김주혁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사주를 본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주는 볼 수 있어요. 사주 못 보게 합니까? 현행법상? 사주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많은 분들 보세요, 사주를.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물어봐서 안도를 취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상 나오니까 다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검증 실패하면 잘못한 거죠. 그럼 사과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영상이 예를 들면 일상적이라고요? 저도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몸담아왔습니다만 상당히 예외적인 영상이니까 제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선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것도 뭐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캠프 내에서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제가 또 저런 일이 일상적이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일이 일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예. 거기다가 또 김건희 씨가 방송에 나온 내용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제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뭔 얘기를 했어요? 모든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의문을 제기한 건데 민주당이 그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먼저 좀 해명하셔라 자세하게.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일단 국민의힘도 오늘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들어봐야죠. 예. 인사검증 실패했다라고 인사검증에 그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속인이 고문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왔어서 인사검증을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정벽 의원님 말씀은 인사검증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인사검증이란 대상자가 없어요. 예, 여러 군데서 추천이 오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임명장을 드리고 하는 거였는데 그분은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순 변호사님,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파일 관련해서 MBC 해당 방송이 이번 주 일요일에 두 번째 방송을 예고하고 있는데 다시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예측컨대 또 일부 인용이 돼서 일부분은 또 방송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은데요. 실제 1차 방송 때 국민들께서 상당수가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결국 그 방송을 보고 나서는 좀 밋밋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거나 어떤 자극적인 소재들이 제거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얘기 그리고 언론인들을 향한 어떤 감정적인 얘기 그리고 또 뭐 정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잡으면 뭐라고 한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뭔가 빠져버린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좀 관심 있는 요소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 같고 이렇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또다시 2차 방송에서도 어떤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김건희 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병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 이런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리스크는 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좀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어떤 부정적인 요소는 지우기는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방송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이 냈습니다.